짜잔. 자, 오늘 9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전에 업무 보고 점심때쯤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정왕동에서 정왕동 가는 23,000원짜리 삥 탑송이죠. 요거 타고 움직이고 콜을 3개를 잡고 나왔어요. 3개를 잡고 나와서 3개를 따다닥 일단 이어 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차량 먼저 픽업하고요. 그럼 다시 카메라 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날 오늘도 조금 일찍 나왔으니까요, 오늘도 열심히 해서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콜 타러 가볼게요. 자, 갑니다. 뿅. 짜잔. 자, 첫 번째 차 인수했습니다. K8 차량이고요. 기아 오토큐 서비스 받고 나가는 차량 같아요. 운행이 2km 운행입니다. 2km 운행. 2km 운행 23,000원짜리 아주 땡큐 콜이죠. 요거 타고 들어가면요, 그 다음 가는 콜이 이제 비봉 가는 콜이거든요. 3만원짜리 비봉 들어가는 콜이 요거 착지에서 바로 옆이 출발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계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남양에서 다시 정왕동 들어오는 게 확탁 6만원짜리 요 그 다음 콜을 그거까지 잡아놨습니다. 잡는 순서는 거꾸로 잡았죠. 남양에서 정왕동 들어오는 6만원짜리 확탁을 잡아놓고요, 여기서 이제 남양 쪽 가는 콜이 있나 보다가 비봉 들어가는 콜이 있어서 그걸 잡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또 이제 저희 집 바로 옆에서 요거 지금 타는 콜, 요 콜이 또 삥콜이 있길래 요거까지 잡고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콜을 잡고 나와서 따다당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콜 타고 다시 정왕 들어와서 이제 지금부터는 또 이제 정왕에서 요 콜 마무리하고 나면은 어플 로즈에서 이제 콜 봐서 다음 콜 한번 예약을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콜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갑니다. 뿅. 짜잔. 자, 첫 번째 콜 마무리했고요. 여기서 700m입니다. 두 번째 콜이요. 여기 아다리가 되게 잘 걸린 콜이에요. 그래서 요거까지 두 번째 콜 이동해서 비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안전하게 이동하겠습니다. 뿅. 짜잔. 저 두 번째 차량 폐차장 가는 액티언 차량입니다. 비봉까지 가는 거니까요, 뭐 그렇게 멀진 않죠. 비봉이 대리 탈 때는 아주 오지잖아요. 오지인데 탁송할 때는 착지가 좋은 착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타고 비봉 간 다음에 라이딩해서 남양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뿅. 짜잔. 자, 비봉 폐차장 도착했습니다. 잘 도착했고 30분 운행해서 왔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남양까지 한 8km 1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라이딩해서 이동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뿅. 짜잔. 자, 남양 10km 라이딩해서 왔고요. 세 번째 차량 인수했습니다. 세 번째 차량 5톤 새거네요. 새거 5톤입니다. 5톤. 좋죠. 요거 이제 정왕까지 들어가고요. 정왕에서 마도 오는 거 일반 탑송 35,000원짜리 또 하나 잡아놨습니다. 들어가면은 라성 매매 단지에서 마도 들어오는 거 35,000원짜리 또 타고 바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일단 또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완전히 잽잽이, 짬바리 잽잽이로 그냥 계속 이어타는 컨셉이네요. 큰 거 하나 걸리면 좋겠는데, 일단은 큰 거 걸리기 전까지는 잽잽을 일단 타고 있겠습니다. 자, 갑니다. 뿅. 짜잔. 저희 공장에 차 잘 갖다 드렸습니다. 여기서 라성 매매 단지에서 다시 마도 가는 거 35,000원짜리 한 2.5km 떨어져 있습니다. 이동해서 다시 또 마도로 들어갈게요. 마도 쪽으로 가는 이유는 당연히 확탁이 화성 쪽에 잘 나오기 때문에 요콜 잡은 거고요. 요거 타고 들어가면서 다음 또 탑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뿅. 짜잔. 저 이렇게 정왕도 하천길 타고 그냥 쭉 내려가면 바로입니다.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 뿅. 짜잔. 자, 이번에는 산타페 차량 인수 받았고요. 한 10분 정도 대기를 했습니다. 번호판을 가니까는 그제서야 사무실에서 가지고 와서 달고 있더라고요. 미리 좀 해놔주시면 안 되나? 자, 잘 인쇄했고요. 마도까지 40분 시켰습니다. 아까 전에 올라올 때는 36분 운행, 지금은 조금 더 시와 아래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40분 찍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타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넘어가면서 또 이제 한번 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계속 시와 남양 마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뿅. 짜잔. 자, 마도 아저씨 빠져나왔고요. 오늘 마도 아저씨만 많이 타네요. 그리고
화성 양감, 양감에 있는 경기 트럭에서요. 그 경기 트럭이 꽤나 크죠. 거기서 남양주 진접 가는 거가 3.5톤 10만원짜리 떠가지고 잡았습니다. 근데 마도에서 양감은 꽤나 거리가 멀어요. 한 20몇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홀을 마친 다음에요, 화성 시청역이죠, 남양에서 향남 가는 그 ITX 마음선 있잖아요, 서해선. 요걸 타면은 9분이면은 남양에서 향남을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타고 들어간 다음에 향남에서 양감까지 한 7km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라이딩해서 이렇게 움직이겠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급해졌어요. 시간을 보니까는 4시 3분 출발이거든요. 4시 3분 출발이어서 제가 도착해서 이동하면은 딱 가까스로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매매단지에서 10분 지체 안 했으면은 여유롭게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까스로 떨어질 것 같아서 카메라를 미리 켜고 도착하면은 후다닥 해가지고 화성 시청역까지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뿅. 가야 하는 길이 약간 애매해 보이죠? 애매합니다. 남양 가다 길이 끊기는 데가 있어가지고요, 애매해요, 길이.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떨어진 데서 마도아이씨 타고 고속도로 타고 금방인데 고속도로는 탈 수가 없죠. 탈 수가 없고 일반 자동차 도로 가려면 너무 돌아서 가야 돼. 너무 돌아서. 그럼 아예 기차 시간에 시간을 못 맞춥니다. 못 맞추고 벌써 길이 불안불안합니다. 진짜. 와, 야, 이런 안에 막 축사가 있나 보다. 이런 길로 가고 있습니다. 가다 길 끊기면 망한다. 와, 개 좀 치지 마 진짜.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갑니다. 뿅. 와, 빡십니다. 도착을 겨우 했는데 열차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4시 3분 출발인데 몇 분이야? 지금 4시인데 도착해서 좀 기다렸다 가나? 야, 이게 5.5km 남고 열차 시간까지 12분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 공도로만 타고 오면 충분한 시간을 맞추는데요, 빡세. 아까 전에 그 비포장 같은 약간 그런 길들을, 공도가 아닌 길을 한 2.5km를 뚫고 지나왔어야 돼가지고 와, 엄청 빡시게 라이딩 했습니다. 진짜로. 와, 이렇게 빡시게 라이딩 했었던 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원래 그런 길 할 때는 그냥 천천히 하거든요. 네네. 도착했어. 갑니다. 뿅. 짜잔. 자, 향남역 도착했습니다. 9분입니다. 9분. 엄청 빠르게 와요. 근데 요금이 4,800원이에요 야, 9분 운행에 4,800원 택시비보단 싼 건가? 모르겠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제 급할 게 없죠. 양감까지 한 7km 떨어져 있습니다. 7km 라이딩하고 가서 차 픽업해서 남양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는 급할 게 하나도 없죠. 급할 게 없고 어차피 이제 남양주 타고 들어가는 거 진접이거든요. 타고 들어가면 저녁 먹고 저녁 때리 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급하게 움직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슬슬 천천히 운지도 할게요. 방금 전에 너무 빡시게 라이딩 했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뿅. 짜잔. 자, 차량 잘 인수했습니다. 운행시간 1시간 반 정도 찍혔고요. 요 경기 여기 화물차 단지가요, 양감에 있는 거, 이거 굉장히 큽니다. 제가 다녀봤을 때 단일 단지로는 꽤나 큰 단지예요. 뭐 더 큰 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다녀봤었던 데로 중에서는 꽤나 큰 단지입니다. 그래서 단지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탑송이 잘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하여튼 잘 보고. 차 왜 이래? 왜 밀려? 왜 이렇게 밀려? 자, 이제 안전하게 운전해서 가겠습니다. 남양주 진접 뭐 그렇게 좋진 않지만 초저녁은 상관없습니다. 초저녁에는 가서 저녁 먹고 대리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뿅. 짜잔. 자, 남양주 도착했습니다. 야, 벌써 라이딩을 38km나 했네요. 왜 이렇게 많이 했지? 일단 6시 반 도착했고요. 1시간 35분 정도 운행해서 왔습니다. 길이 생각보다 많이 막히지 않았어요. 조금밖에 안 막혀서
1시간 30분 찍혔었는데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자, 그리고 도착지가 살짝 외지입니다. 연평리, 진접 연평리라고 하는데요. 오남에 더 가깝습니다. 오남에. 진접보다는 오남에 더 가깝고, 오남역까지 3km 나오네요. 아우, 가는 데마다 저 그냥 댕댕이들이 진짜 죽겠어요. 깜짝깜짝 놀래. 자, 그래서 3km 라이딩해서 오남역 가서 그 근처에서 저녁을 먹고 저녁 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와, 날씨가 춥다. 와, 춥네요. 되게 쌀쌀하다. 남양주 와서 산이 많아서 그런가? 오, 새벽에 엄청 춥겠네. 바람막이를 이제 들고 다녀야 되는 계절이 벌써 왔네요. 자, 안전하게 이동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매출 한 25만원 정도 찍었죠. 24만 8천원, 25만원 정도 찍었기 때문에 가서 저녁 먹으면서 살짝 쉬었다가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돌아다녔어요. 살짝 쉬었다가 진접 오남에서부터 저녁 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조용히 좀 해. 갑니다. 뿅. 짜잔. 자, 여기 오남에서 밥을 맛있게 먹고 나왔고요. 야, 밥 먹는 동안 1시간 동안 콜창 보는데 오남 콜 한 개도 안 떠요. 아예 한 개도 없습니다. 기사님 수 31분, 2분 찍혀 있거든요. 와, 이렇게 한 개도 안 뜨면 일 어떻게 하지? 대단합니다. 자, 일단은 진접에서 콜 잡았습니다. 완전 외진 데서 뜬 콜이에요. 한 6km 라이딩해서 가야 되고요. 아주 외진 데서 나온 콜. 신당동 들어간 거 47,000원짜리입니다. 티맵 콜인데 로지 뭐예요? 제휴콜로 들어온 거 잡았습니다. 일단 요걸 잡고 서울로 들어가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을 일찍 들어가 버리네요. 서울 들어가면 좋은 게 별로 없는데, 자, 그래도 어쨌든 빠져나가야 되니까 가야 되겠죠. 자, 갑니다. 뿅. 짜잔. 자, 신당동 레미안 아파트 도착했습니다. 9시 5분 도착했고요. 45분 운행해서 왔습니다. 요금은 현금 쿨이어서 5만원 주셨습니다. 3,000원 팁 받았죠? 자, 이제 여기서 나가서 신당동 옛날 대학교 다닐 때 많이 왔었죠. 요 근처가 대학교였습니다. 자, 일단은 나가서요, 지도도 보고 콜창 보고 보겠습니다. 이제 후딱 튀어나가야죠. 서울 제가 한 달에 한 두세 번 오나요? 서울 한 달에 한 두세 번 오는데, 서울 들어오면은 나가기 바쁘죠. 남쪽 방에 아무거나 뜨는 거 있으면은 한 3km 반경에서 잡고 나가겠습니다. 자, 이따 보겠습니다. 뿅. 짜잔. 자, 그냥 이동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콜 잡았습니다. 한 10분 15분 정도 콜창 받고요. 평택 죽백동 가는 게 65,000원 잡았다 뺐어요. 내려갔다가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안산 6만원짜리를 한 번 더 잡았었는데 경유가 또 있어가지고 그것도 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산 콜만어 뭐예요? 케어 플러스 그걸 62,000원짜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타고 안산 들어가서 마무리 해가면서 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뿅. 짜잔. 자, 안산 상록수 신한 아파트 도착했습니다. 1시간 운행해서 왔습니다. 10시 40분 도착했고요. 1시간 운행 빡시네요. 서울은 아직도 차가 많아. 안산은 지금 차 하나도 없거든요. 서울 운전 힘듭니다. 힘들어. 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요즘에 서울 수도권에서 60분 후에 6만원짜리 타면 잘 타는 거죠. 그 이상. 아까 서울에서 단가 보는데요, 분담 가는 게 4만 얼마였더라. 하여튼 분당 1,000원에서 만원씩은 다 빠지더구만요. 만원씩이 빠지는 게 정당가인 것처럼 거의 다 올라오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렇게 보여졌고요. 자, 일단 안산 들어왔으니까 이제 안산에서 삥콜 권역콜 타겠습니다. 타다가 매출 만들고 한 12시 넘어서부터는 북기콜 보면 되겠죠. 자, 콜 잡고 나타나겠습니다. 뿅. 짜잔. 자, 한대 앞까지 내려왔었고요. 한대 앞에서 중앙역에서 본호동 가는 거 2만원짜리 로지 올인원으로 잡았습니다.
쿨 잡기 힘드네요. 자, 요거 타고 보호등 들어갔다가 또 내려오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요. 라이딩 하기에 이제는 밤에는 쌀쌀하네요. 바람막이를 무조건 입어야 되는 날씨가 벌써 왔습니다. 금방 겨울 오겠죠, 또 이러다가. 자, 가보겠습니다. 뿅. 짜잔. 자, 본호동 도착했습니다. 한 15분 운행했습니다. 본호동 아주 맨 끝자락입니다. 맨 끝자락. 11시 20분 도착했고요. 맨 끝자락이기 때문에 또 라이딩에서 가기가 또 빡시네. 어우, 추워. 또 라이딩하고 들어가야 또 콜 잡을 수 있으니까요. 또 천천히 사부작 가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뿅. 짜잔. 자, 고전 신도시까지 넘어왔었고요. 야, 신도시에서 2만원짜리 삥코 하나 잡는데 20분 걸립니다. 20분. 와, 콜이 없어. 보노 아파트 가는 거 2만원짜리 하나 잡혔었어요. 로지 올인원으로. 근데 보노 아파트는 또 맨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뺐어요. 그거 또 타고 15분 운전하고 갔다가 또 여기까지 라이딩하고 들어와야 돼서 그건 뺐습니다. 뺐고 반대성 가는 콜 잡았습니다. 야, 일을 할 수가 없네. 화요일 콜이 없는 날이긴 한데 너무 없습니다. 11시 때 콜이 이렇게 없으면 어떡하지. 어렵네요. 지난주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콜이 꽤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화요일 콜이 없습니다. 자, 일단 이동해서 반대선 들어가겠습니다. 갑니다. 뿅. 짜잔. 자, 여기 성곡동 더 하이어트 오피스텔 도착했습니다. 반대선까지 한 2점 몇 킬로만 가면 되죠. 본호동 경유에서 왔습니다. 본호동 경유에서 와서 한 20분 정도 운행한 것 같아요. 20분 조금 더 했나? 요금은 35,000원 받았습니다. 12시 10분 도착. 야, 12시 되기 전에 복귀콜 절대 안 잡는데 12시도 안 됐는데 복귀콜 잡아버렸어. 와, 진짜 어렵다. 어려워. 자, 아무튼 복귀콜 잡았으니까요. 복귀하겠습니다. 복귀하는 동안에 반대선을 콜 때문에 잡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핸드폰이 꺼졌네요. 핸드폰이 꺼져버렸어. 그래서 복귀하고 마감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빠른 복귀하네요. 오늘은 콜이 없으면 빠른 복귀하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죠 뭐. 자, 들어갑니다. 뿅. 짜잔. 자, 어저께 집으로 잘 복귀했고요. 어제 1차 편집만 마무리하고 피곤했는지 잠들었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라이딩을 한 70km 했더라고요. 라이딩을 이렇게 70km 할 때는 매출이 잘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제가 그 에어로 급속 충전기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갖고 다니니까는 확실히 좋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일을 해보면 탁송하고 대리까지 했었을 때 한 70km 정도 타면은 많이 타는 거거든요. 그 이상 타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흔치는 않은데 70km 기준 하면은 에어로를 저희가 완충하고 나간 다음에 한 30분 정도만 충전을 물려놔도 그러면 70km 정도 타거든요. 만약에 1시간을 물려놓으면은 거의 한 90km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라이딩하는 거리라든 이런 것들을 아예 고려하지 않고 그냥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는 급속 충전기를 가지고 다니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1시 출근해서 12시까지 일을 했으니까요. 밤몬 샴페 한 10시간 정도 일을 하고 41만 5천원 매출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당 33,000원 정도 실수익이 나왔는데요. 어저께는 좀 주목해볼 만한 거가 뭐냐면요. 1시부터 6시 반까지 탁송을 해서 5시간 반 동안 25만원 정도 매출 만들었고요. 그리고 8시부터 12시까지 대리를 해서 16만원 매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대리보다 탁송 매출이 더 높았었던 거죠. 그리고 시간당 실수익도 탁송은 시간당 실수익은 거의 4만 가까이 나온 거고요. 대리가 시간당 한 32,000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요, 탁송을 한 25만원 정도 찍고 나면요, 그러니까 원래는 탁송이 시간당 한 3만원 정도 실수익 만들면 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대리를 해서 대리를 실수익을 4만원에서 4만원 약간 좀 더 오버해서 이게 이제 합해져서 평균값이 실수익으로 한 35,000원에서 37,000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일을 했었을 때
저녁에 6시 반에 25만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당 실수익을 4만원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리까지 하면은 시간당 실수익이 4만원 만드는 건 어렵지가 않은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대리가 콜이 너무 없어, 어저께. 대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 대리가 오히려 거꾸로 돼서 매출이 더 언더로 찍히고 해서 시간당 실수익이 더 아주 안 좋게 되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12시 되기 전에 복귀콜 자꾸 들어와 버렸죠. 제가 일하면서 12시 전에 복귀콜 잡는 경우가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뭐 그렇습니다. 예. 12시 전에 1시 전에 안 들어오거든요. 예. 근데 오죽하면은 야, 이거 도저히 의미가 없다. 오죽하면은 복귀콜 자꾸 들어왔겠어요. 참 쉽지가 않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거 부분이 올인원이 나오고 나서 지금 양상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확실히 단가가 물론 로지 단가 안 좋긴 했었지만 올인원 나오고 나서 제가 봤을 땐 더 안 좋아졌어요. 확실하게 더 안 좋아졌다. 어저께도 안산에서 동탄 장지동, 동탄 반송동도 아니고 장지동이 3번에 떠서 빠져요. 12시 넘어서도 아니고요. 11시 전후 해가지고. 11시 전후에는 그런 콜들은 사실상 일단 바닥에 무조건 떨어져야 되거든요. 바닥에 떨어져야 되는데 빠집니다. 빠지고, 지난주에도 제가 천안에서 안산 올라오는 거 5만원짜리, 그것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이게 올인원 때문에 바닥에 안 떨어지고 빠지는 문제가 단가를 전체적으로 하락시키는 요인이 나오고 있죠. 하여튼 일단 여러 가지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저 써보니까는 복귀 잡을 때 도움이 되긴 해요. 복귀 잡을 때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가장 큰 단점이 너무 큰 거죠. 단가를 하락시키는 그거만큼 큰 단점은 없잖아요. 우리가 이러면서 약간 편의가 좋아지고 이런 작은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거는 단가가 떨어지면 그건 완전 몸통이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로지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었잖아요. 언급을 드리고 로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사실상 영상도 찍었었는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좀 더 로지를 한번 써보고 그리고 나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만간에 한번 로지 관해서는 다시 한번 영상에 올려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어제 일한 거 복귀를 한번 해보면요, 일단은 대리보다 탁송이 오히려 더 좋았다. 그러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대리가 어려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탁송 처음에 1시에 나가서 세 콜을 잘 잡고 나갔죠. 그러니까 여기 정왕동이 좋은 거가요, 공단 내에서 뜨는 삥콜이 좋습니다. 짧은 거리에 2만원, 25,000원 요런 단가가 좋은 게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보니까는 그런 콜도 한 두세 개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영상 편집하는 게 아니었으면 그냥 잡고 나가서 3개 다 잡고 나가서 그냥 삥콜만 1시간이면은 3콜 탈 수 있는 정도의 콜들입니다. 그럴 정도로 그런 콜들이 좋고, 아무튼 어저께 그렇게 해서 그 콜들 잘 탔고요. 그리고 어제는 제가 가장 잘한 선택 중에 하나는 정왕동 남양에서 6만원째 타고 정왕 들어오면서 마도 들어간 35,000원짜리 잡은 걸 잘 잡았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 콜이 나성매매단지에서 마도 들어가는 거가 35분 40분에 35,000원짜리 떴는데요, 한 2번 정도 잡았다가 빠진 콜입니다. 왜냐면 이제 일반 탁송만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착지가 이제 좋은 착지가 아니거든요. 물론 거기에 이제 케이카랑 제한콜길 해가지고 일반 탁송 나오는 곳이 2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거의 예약콜로만 나옵니다. 당일 콜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일반 탁송 하시는 분들한테 별로 좋지 않지만 저처럼 이제 확대 탁송하는 사람들한테는 나름대로 콜지죠. 화성이 굉장히 좋은 콜지입니다. 확탁에 있어서는 화성, 용인, 안성 이런 데가 좋은 콜지죠. 하기 때문에 거길 노리고 그 콜을 잡았던 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도를 들어가면서 이제 보는데요, 이제 그 다음번에 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도를 이제 지역 설정을 해놓고 반경을 10km 혹은 15km까지 놓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놓고 있는데도 이제 콜이 안 나오죠. 콜이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두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어저께 어떻게 썼냐면은 마도, 남양, 그러니까 남양 화성시청이죠. 화성시청, 또 이제 향남, 요렇게 해서 반경 15km. 요 정도 놓고 보면은 화성 거의 15km 반경을 이 세 군데 포인트 놔두면요, 거의 전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지로 수동지역 설정을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그 세 개를 번갈아가면서 보는 거죠. 예, 번갈아가면서 보다 보니까 양감에서 이제 남양주 하는 그 10만원짜리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콜을 잡게 된 거고, 물론 이제 그 콜을 잡을 때는 머릿속에서는 그 전에 IT에서 서해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예, 남양에서 화성까지 금방 간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하루에 4번 운행합니다. 예, 아침에 한 번,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4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충 시간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콜을 잡자마자 이제 바로 시간 확인했고, 시간을 맞출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진행을 했죠. 만약에 시간이 안 맞춰졌으면은 뺐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뭐 23km, 25km 라이딩은 약간 에바입니다. 예, 그리고 그때는 그걸 탈 수 있는 아마 배터리도 안 되는 상황이어서 뺐을 것 같지만, 이제 시간대가 맞아 떨어져서 아주 빡시게 그 남양의 그 이렇게 꼬불꼬불한 시골길을 빡시게 라이딩하고 가서 기차 시간 잘 맞춰가지고 그 콜을 수행을 했죠. 그래서 그거를 맞춘 게 이제 가장 어저께는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이 말씀 이제 드리는 이유가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드렸을 때 어떤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요. 탁송을 할 때는요. 내 이 에리어가 넓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도 초보 때는 마돌 들어가잖아요. 그럼 제가 했었던 거는 사강시장으로 나와서 거기서 무한대기를 합니다. 뭐 4시나 5시 떨어졌다. 그러면 4시, 5시부터 사강시장에서 뭐 7시, 8시까지 죽고 있다가 그때 이제 대리 첫콜 타고 이랬었던 적도 숱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는 10km, 15km 정도 라이딩 하는 거는 그 정도로 해야지만 내가 공격적으로 일을 할 수 있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 하나랑, 또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ITS 서해선이라든지 다른 데 갔을 때도 버스편이라든지 다른 뭐 지하철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 가면서 내 에리어를 넓히는 거죠. 에리어를 넓혀 놓고 그 반경에 있는 곳들을 수동지역 설정으로 GPS를 옮겨서 로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가면서 콜을 잡으면 콜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당연히 몇 배수가 올라가는 거죠. 제가 뭐 마도에서 10km 놔두고 보는 것보다 방금 말씀드렸던 화성 전체를 보면은 콜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은 뭐 5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을 하실 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저한테 이런 말씀 많이 주세요. 앙남님 탁송콜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잡으세요? 여쭤본단 말이에요. 집에서 5km 반경 놔두고 탁송콜 잡으려고 하면 그럼 날새도 못 잡습니다. 제가 보통 요즘에 탁송 스타트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뭐 남양에서 스타트한다든지 뭐 시흥에서 스타트한다든지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잡고 나서 거기로 이동하는, 뭐 정이 뭐가 없으면 트럭카 타고 이동하고요. 아니면 그 근처로 가는 탁송 또 잡고 이동을 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그 에리어를 넓히는 부분을 꼭 필히 고려하고 생각을 하시고 일을 하시면은 탁송하는 거가 아예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생각하시고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일단은 남양주 가는 콜을 잘 잡긴 했죠. 그 시간대에 뭐 화성 전체에서 나온 콜이 그거밖에 못 봤기 때문에 남양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 대리를 이제 볼 때요. 여러분들 이제 요 말씀 꼭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완전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지방 탁송을 타고 저녁 시간대 내려가서 지방에서 대리 스타트 할 때와, 어저께 이제 남양주 진접에서 스타트를 했죠. 남양주 진접 스타트 했을 때와의 이 차이가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양주 스타트를 하면요, 일단 어제처럼 콜량이 없어져 버리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콜이 없다 보니까 7시부터 8시까지 밥 먹는 동안에 삥콜을 한 개도 못 봤어요. 남양주 그 진접에서 콜 뜨는 거 한 개도 못 봤습니다. 그러다 이제 첫 콜 본 거가 신당동 도는 거 47,000원짜리 티맵 제휴콜이기 때문에 47분 찍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타고 이제 어쩔 수 없죠. 뭐 들어가야지 어떡해. 서울 뭐 들어가면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지만 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콜이 없다 보니까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뜨면은 그 경우의 수에 밀려서 내가 계속해서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로 들어가고, 서울 들어가서 단가 보니까는 이제 콜이 없구나. 서울 들어가면 사실은요 3km 직선거리 3km 놔두면은 실고랑 거의 5km까지 나오기 때문에 5km 내에서는 어지간한 콜들이 잡혀야 됩니다. 어지간한 콜들이. 근데 전부 다 제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들어가면은 제가 좋아하는 선택은 남부 지역인데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곳들 있잖아요. 뭐 봉담, 목감, 뭐 능곡, 장현,
또 어디 있을까요? 뭐 남양 좀 선호하겠죠. 예, 남양, 뭐 월곶, 뭐 이런 곳들. 예, 그래서 그런 곳들 가면 저는 복귀는 할 수 있지만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곳들. 그러니까 그런 데가 단가는 괜찮으면서 저는 탈 수 있는 콜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콜들 그런 콜들 제가 잡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올인원도 세팅을 다 해놨어요. 예, 막 못 가면 뭐 다 걸어놨어. 그러다 보니까는 봉담이 잡혔어요. 봉담이 잡혔는데 한 거의 1시간 운행에 4만 6천 원이었나? 예, 그러니까 분당 1,000원에서 10,000원 이상 빠집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뺐죠. 예, 그거 빼고. 목감도 잡혔어요. 목감도 잡혔는데, 목감도 뭐 50몇 분 운행에 뭐 42,000원인가? 그것도 분당 쪽에서 10,000원 이상이 또 빠져요. 예, 그거 뺐고. 평택 뺐고. 안산 6만원째 잡았는데, 경유가 또 한 75분 운행 나오더라. 그것도 또 빼고. 그러다 보니까 20분 넘게 만에 콜 잡은 거예요. 다시 이제 안산 들어오는 거를. 그래서, 그러면서 딱 이제 판단한 거죠. 아, 오늘 어려운 날이구나. 이제 안산 들어왔더니 역시나 안산도 콜 엄청나게 없어서, 삥콜 잡는데 막 20분 걸리고, 그래서 그냥 뭐 삥콜 2개 타고 이제 마무리 선택을 하고, 잘 복귀가 낫겠다 싶어서 복귀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콜량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 기사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그 안에 뜨는 콜에서 그냥 최선의 선택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동선이 만들어지고 좋은 매출이 안 나오고 하는 방법밖에 없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을 내려가면요, 콜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탈 콜은 하나잖아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은 콜이 없으면 전체 단가가 너무 확 떨어져 버리죠. 확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 매출이가 몇 콜을 타야 되니까, 5콜 타고 해야 되다 보니까는 그거를 이제 해내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 지방에 스타트 하면은 한 콜만 뭐 단가 조금 빠져도 상관없어요. 빠진다 해도 뭐 분당 1,000원 이하로 빠지진 않으니까요. 서산에서 만약에 서울 올라오는데 1시간 40분 걸린다. 근데 이게 뭐 8만 원에 빠지진 않단 말이에요. 못해도 뭐 10만 원에 빠지고 하니까요. 12, 3만 원 빠질게 10만 원에 빠지냐 이런 차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방 스타트 하면 우리가 매출 만드는 데는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콜 양이랑 일하는 거가 상관이 없어져요. 왜냐면 8시에 만약에 제가 서산에서 콜을 잡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뭐 이동하고 한 다음에 올라오면은 10시 반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10시 반 되면 그럼 콜량이 없어도 그냥 어저께 제가 한 것처럼 복귀만 잡고 들어오면 되니까. 복귀만 잡고 들어와서 뭐 12시 반 1시에 마무리하면은 그러면 이제 매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어제처럼 서울 수도권에서 스타트를 하면은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매출이 안 만들어지고 잘 타야 진짜. 어저께 그나마 저는 뭐 분당 1,000원짜리는 계속 탔잖아요. 그렇게 타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공백 기간이 이제 길어지고 라이딩하는 거리가 멀어지고 옆에서 뜨는 콜을 잡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 또 반대로 지방에서 스타트하면 그런 장점이 있다. 물론 이제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스타트할 때 콜량이 많이 없는 날은 그냥 죽는 날이 있기도 해요. 뭐 많진 않지만요. 많진 않지만 그런 날이 있는 함정이 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지방 스타트가 훨씬 좋다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어제도 뭐 열심히 하고 잘 들어오긴 했습니다. 사실 뭐 10시간 일해서 41만 5천 원 매출했으면 뭐 나쁜 매출은 아니거든요. 나쁜 매출은 아닌데 요즘은 저렇게 하고 들어올 때 살짝 그렇게 기분이 썩히 좋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탁송을 잘했거든요. 탁송을 잘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한 그래도 50은 찍고 들어와야 맞는 날인 건데 대리가 너무 어려웠죠. 어저께 아마 대리하셨던 분들 굉장히 다 힘들었을 거예요. 어제 정도 콜량이면 어제 매출 제대로 나오신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진짜 몇몇 분들 정말 아다리 좋고 정말 운빨 좋게 콜 타신 분들 몇 분 빼고는 전체적으로 어저께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제 콜량이 올라오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냥 아직 9월 초에 월요일 화요일 날 그냥 콜이 없는 날이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마 오늘은 콜량이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어느 정도 나올 거고 내일하고 모레는 이제 또 목요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콜량이 분명히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하는 일에 충실하게 하시면은 좋은 결과 나오실 겁니다. 자, 오늘 저도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빠르게 나머지 편집해서 올리고 오늘도 오후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빠이.